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온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의 장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온큐가 고전 컴퓨터보다 나은 점,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 대비 경쟁력을 설명합니다. 큐비트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큐비트를 칩으로 만들거나 자연에 있는 원자, 광원을 이용한 큐비트가 있습니다. 보통 초전도체로 만들어지는데 칩으로 만들기 때문에 큐비트 자체를 잘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이온큐의 큐비트는 제조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100%의 수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큐비트 한 개는 엔비디아 DGX 100 한 개와 같은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4개의 큐비트를 갖추게 되면 DGX가 35억 개가 필요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3만 개의 서버가 필요하고 하나의 서버에는 8개의 GPU가 들어가니 24만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약 3개월 동안 훈련한다고 하면 런타임 비용이 10억 달러, 1.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챗GPT가 다음 버전에 10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니 기존 시스템은 확장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위해 더 높은 에너지 생산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이온큐 측에서는 그 해결책은 양자라고 보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요. 슈퍼컴퓨터는 서버를 2개로 늘리면 전력이 2배가 필요하지만 아이온큐는 1.3에서 1.4배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어의 법칙이란 마이크로칩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의 경우 많은 서버와 CPU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당 1.2퀸틸리언을 계산하지만 아이온큐가 만들고 있는 다음 칩은 18퀸틸리언으로 15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퀸틸리언은 100경, 10의 18승을 뜻합니다. 계산 능력 면에서도 월등히 앞서는 것이죠. 이런 계산 능력을 갖춘 양자 컴퓨터는 1 더하기 1 같은 단순 계산보다는 최적화, 신약 개발, 머신러닝 등에 더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최적화라는 건 예를 들어 배송 문제의 경우 배송업체 기사가 120개의 주소에 배송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최적 경로를 찾는다고 하면 일반 컴퓨터로 계산한다고 할 때 배달원 한 명의 경로만 계산하는데 평생 시간을 쓰지만 양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1000명의 배달원의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시뮬레이션에서도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의 장점은 양자 컴퓨터를 광섬유로 연결해서 더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차원이 다른 계산 능력을 또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더 나은 장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다음부터는 아이온큐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작년과 올해 2명의 공동 창립자가 학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이온큐는 메릴랜드 대학과 투크 대학이 지난 15년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로열티 없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쿼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0.75%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정부로부터 양자 연구에 대한 많은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연구 개발비 없이도 관련 연구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가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의 공동 창립자가 학계로 돌아가신 게 이 기한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선 보여지는 정보로만 판단하면 이제 양산이 더 중요한 시점이기에 회사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두 교수님은 대학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이용하여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연구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닌지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아이온큐는 AQ64, 256을 도달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큐비트를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일반 전자제품에도 오류 수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AQ64에 도달하기 위해 16개 큐비트를 이용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류 완화라는 것을 발견해서 더 적은 큐비트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AQ64에 도달하는 목표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35큐비트 포르테 시스템은 8개의 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4큐비트는 3개의 렉, 256큐비트에서는 1개의 렉으로 넣는 것이 목표며 일반 컴퓨터처럼 점점 크기가 줄고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을 독점해서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비트를 제품으로 상용화하는 데는 10억 달러, 1.3조 원이 들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현재 선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실험실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한들 그것을 제품으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아이온큐가 역시나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매출의 절반은 정부에서 나올 것 같고 해외에서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엔비디아로부터 워크로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처리하는 일부분을 아이온큐가 할당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결론은 이제 기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양자 컴퓨터가 대체를 할 것이고 현재 아이온큐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CEO가 말했지만 모든 CEO는 자기 회사가 최고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최고라는 것들을 보시고 판단해보면 아이온큐가 최고일 거다라고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역시나 아이온큐도 객관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김정상 교수님이 왜 사임했는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